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종문입니다. 지난번에 현대인이 RER 하두 33가지 다 이제 방송을 마쳤고 또 한 주 쉬었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약속했던 것은 이제 법성계라고 인데요. 이제 법성계는 뭐 절에서 스님들이 자나깨나 이제 법성계를 많이 암송을 하고 있는 그런 개송인데, 법성계는 이제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의상대사가 이제 만든 그런 일종의 개송이다. 개송이면 이제 뭐 일종의 개송이면 노래죠, 그렇죠? 뭐 몇 개로 되냐면 7원시로 7개의 단어로 30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7개의 단어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이제 물론 뭐 법성, 원융, 무이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7개의 글자가 총 30개로 되는데, 30개 끝부분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구례, 부동, 명이불이라고. 명이불. 그러면 처음엔 법으로 시작하고 끝에 불로 끝나졌는데, 이거는 이제 이 의상대사의 좀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의상대사 하면 다들 뭐 아시잖아요. 뭐 원효 스님하고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 원효 스님하고 의상대사 비교가 항상 하는데, 뭐 둘 다 신라시대 말에 중국으로 뭐 유학 가려고 했는데, 뭐 그때가 뭐 충청남도 당진인가 어딘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전날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어떤 바가지에 있는 물을 먹으니까 참 시원했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원효 스님이. 근데 일어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해골 바가지에 물을 마셨다. 그래서 토했다. 그래가지고 이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게 들렸다 해서 원효는 이제 당나라에 유학 가는 거를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는 다시 이제 당나라 유학 가게 되는데, 또 의상대사도 한 번에 또 당나라 유학 간 게 아니라, 뭐 한반도 지도를 그려 보면 이제 바다로 가면 힘드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배를 타고 가든 육지로 가든 이렇게 갔겠죠. 이 변방이 이제 고구려인데, 가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에서 첩자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돌아오고, 나중에 이제 경주 사신, 중국 당나라 온 사신에 따라 이제 배를 타고 결국은 갔는데, 중국 가서 이제 지엄 스님한테, 중국 화엄의 대가는 이제 지엄 스님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엄 스님인데, 뭐 지엄 스님이 만나는 장면이 참 뭐 고전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엄 스님이 간밤에 꿈에 보니까 뭐 커다란 나무가 이렇게 있었고, 나무 속에 뭐 부처를 뜻하는 뭐 이상한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래 이듬해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의상대사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의상대사는 이제 지엄 스님한테 이 화엄경을 공부하고 깨달은 바 있죠. 그러나 꿈속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뭐 어떤 스님이 당신이 이 화엄경을 공부를 했으니 당신이 깨달은 바를, 공부한 내용을 글자로 써보라 얘기를 꿈속에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제 의상대사는 자기가 깨달은 바를 썼는데, 그걸 스승인 지엄 스님한테 보여주니까 지엄 스님이 물론 탐탁히 여기지를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불 속에 이었는데, 나머지 다 탔는데 타지 아니한 글자가 210개
글자가 있었답니다. 그거 갖고 이제 지었는데, 이 지을 때 실현으로 계속 지었는데 하나의 그림을 도표를 그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법성, 원융, 우유상,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의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이렇게 쭉 글씨를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말한 대로 구례, 부동, 맹이불 이런 식으로 글자라 하나의 개를 제 앞에 유튜브에 보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글씨 이제 화엄일성 법궤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만들어서 다시 이제 뭐 한국에 와서 화엄경을 이제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뭐 우리가 화엄 10차례라고 그러잖아요. 화엄 10차. 화엄 10차 10개의 이제 사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국유사는 뭐 이 6개의 이제 사찰만 이제 기재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부석사가 있고 또 합천의 해인사 있잖아요. 그렇죠? 해인사. 구례에 또 화엄사. 이렇게 쭉 6개의 사찰이 있는데 부석사 하면 이 재밌죠? 영주 부석사인데 부자가 뜰부자거든요. 뜰부자가 석자가 돌이 뜬다는데 옛날에 이제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할 때 사람들이 그거 뭐 경상도 지역이니까 동네 유지들이 많이 반대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자 이제 돌이 떠가지고 떴다 내렸다 떴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결국 이제 부석사를 창건했는데 이 떡에 떴다 놨다 하게 된 의상대사가 어떤 도력으로 어떤 바위를 뜨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 있는데 제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항상 원효대사하고 비교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효대사랑 뭐 관련된 여인이 요속공주잖아요, 그렇죠? 요속공주랑 이제 관계를 맺고 태어난 애가 설총이잖아요, 그렇죠? 설총인데 의상대사도 여인이 관련된 게인데 이거는 누구냐면 중국의 선묘 낭자가 있었답니다. 선묘 낭자가 의상대사한테 반해가지고 같이 살자고 이제 제안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의상대사는 거부를 하고 이제 한국 신라에 돌아왔죠. 돌아올 때 선묘 낭자는 바다에 빠져서 용이 되었대요. 그래서 용이 돼가지고 의상대사가 신라로 갈 때 바다를 안전하게 잘 지켜줬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또 이 부석사를 지을 때 이 선면낭자가 용으로 나타나서 돌을 이렇게 바위를 떴다 놨다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지를 짓게 했다고 나오는데 아무튼 뭐 지금도 부석사 뒤쪽에 가면 뭐 선묘대가 뭐 있다고 하는데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화엄 10차례 우리나라에 어떤 사찰이라는 것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화엄경이 상당히 큰 경이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처음으로 말씀한 경전이 이제 화엄경인데 화엄경을 다 뭐 옛날에 제가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화엄경에도 몇 구절에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또 화엄경 보면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선제동자가 구도행위가 많고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요약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공부하고 깨달은 내용을 글로 지어보라고 얘기를 해서 지었는데 그게 이제 불에 타지 아니한
210자를 갖고 개성을 지는 게 바로 이 아까 말한 그런 이런 글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한 주에 이제 한 주에 7개 단어씩 30줄이니까 39니까 그럼 약 30주 동안 제가 이것을 쉽게 제 나름대로 뭐 인터넷 다 찾아보면 해석을 많이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불자로서 또 한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좀 재미나게 좀 풀이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뭐 아무리 고전이 훌륭하고 또 뭐 위대한 글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을 해야만 또 당연히 써먹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써먹지 않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이 건강경의대 보면 타인을 위해서 어떤 법을 쉽게 말해서 사국에만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설법해주는 그 공덕이 물질적으로 보시한 공덕보다 훨씬 수승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타인을 위해서 설법해주는데 단지 그 문장만 전달했다고 뭐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상대방한테 이해되게 쉽게끔 얘기를 하고 받은 사람이 그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뭐 각종 봉사단체들을 보면 뭐 첫 번째 하는 게 가가 무슨 물건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돈 갖다 주고 물건 갖다 주고 그것만 갖다 준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빌어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빌어먹으면 돈 갖다 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뭐 만약 그 사람 청당 극락 간다면 그 돈 받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돈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가까이 하기 위한 방편이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 게 뭔지 어려운 점이 뭔지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을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결국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로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당신은 이래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얘기를 해야 어떤 처음에 보시한 뭐 물건이든 돈 갖다 주든 하나의 좋은 방편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화두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 제가 쭉쭉 제가 33가지 설명했는데 마찬가지로도 이 법성계적 의상대사가 지었다는 법성계를 첫 번째 부제 그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법성, 원융, 무위성이에요. 이런 구절을 쉽게 설명해서 한 구절씩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가, 응용할 건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설명을 일주씩 매주 금요일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 법성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제 2구절부터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